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듈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식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연계요. 모듈 연계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듈들 간에 데이터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 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듈에 보게 되면 이제 내부 모듈이라는 게 있고 외부 모듈이 있죠. 얘네들끼리 혹은 내부 모듈들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모듈 연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때 이제 모듈 연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A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SB라는 게 있고 웹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 EAI에서 A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해서 EAI라는 거는 얘는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연동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B의 S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해서 얘는 이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걸 보고 ESB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냐,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EAI요. 얘는 뭘 기반으로 한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더라. 그래서 기업 내에 각종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플랫폼 간에 정보를 이제 전달하거나 연계하거나 통합하는데 상호 연동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EAI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플랫폼 그러면 이제 우리 기차역 생각하면 되죠. 기차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차역에서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기차역도 있을 거고 기차 레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차도 있겠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기차를 타고 뭐 부산에 가겠다, 대구에 가겠다, 뭐 광주에 가겠다 해서 플랫폼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플랫폼, 기차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하나의 플랫폼 OS라는 그 운영 체제의 플랫폼에 맞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제 윈도우가 떠요. 윈도우도 하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윈도우 말고요, 운영체제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게임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뭐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TV를 본다거나 메신저를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 우리 윈도우 기반 하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이제 EAI의 구축 유형에 보게 되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있고요. 허브 스포크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 버스라는 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 그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예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말 그대로 1대1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이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얘랑 1대1로 연결돼 있죠. 또 얘랑도 1대1로 연결돼 있고 얘랑도 1대1, 얘랑도 1대1, 1대1 해서 전부 다 1대1로 그렇게 이제 다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변경이 됐든 재사용이 됐든 그런 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들끼리 1대1로 중간에 미드웨어 같은 거 없이 그냥 1대1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식이요. 얘는 이제 중간에 지금처럼 허브라는 걸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크 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시켜서 얘랑 만약에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허브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또 얘랑도 뭔가를 주고받겠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이 허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다라고 하게 되면 단일 접점인 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중앙 집중형 방식을 보고 우리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확장이 됐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요. 만약에 허브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허브가 고장이 났을 때 서로 이제 데이터 전달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허브 앤 스포크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버스요. 메시지 버스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그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는 거예요. 미들웨어를 둬서 얘가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고요. 얘는 말 그대로 여기 버스라는 거 있죠. 이 버스가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데이터를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 버스라고 하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허브 앤 스포크처럼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대용량의 처리가 가능한 게 우리 메시지 버스 방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면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거. 섞어 놓을 때 뭐랑 섞었냐? 허브 앤 스포크 그 방식이랑 메시지 버스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 놓고 방식을 보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해서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얘네들을 이제 각각 구성을 할 때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그룹이랑 서로 연결할 때는 이제 우리 메시지 버스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이용하고 그룹하고 그룹 간에는 뭘로 연결한다? 우리 메시지 버스 방식을 사용하더라. 그때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 가지 방식으로 EAI 구현도 가능해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우리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얘도 이제 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됐든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을 적어 놓고 이게 어떤 유형에 관한 설명이냐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SB요. ESB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그 간에 연계가 됐든 데이터 변환이 됐든 웹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보고 ESB라고 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그 측면에서는 EAI랑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거를 이제 지향합니다. 해서 요 이름에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의 결합도라는 거 있죠? 그 결합도를 약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관리가 됐든 보안이 됐든 그런 게 쉽고요. 높은 수준의 품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ESB요. 그래서 EAI랑 ESB랑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특징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요. 웹 서비스라는 거는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얘는 서비스장 아키텍처 그 개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웹 서비스의 구성에 보게 되면 SOAP라는 게 있고요. UDDI라는 게 있고 WSDL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요 SOAP라는 거는 HTTP가 됐든 HTTPS가 됐든 SMTP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SOAP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WSDL이요. 얘는 이제 웹 서비스 명이 됐든 서비스 제공 위치가 됐든 프로토콜 이런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현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WSDL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DDI라는 거는 WSDL을 등록해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고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게 우리 UDDI요. 해서 웹 서비스 구성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이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